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주말이면서 연휴의 시작이라 제가 무겁지 않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. 편안히 이동하시는 차에서나 또 휴식하고 있는 집에서 부담 없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메모할 것도 없으니까요. 다른 일 하시면서 편안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흔히 말하는 그 돈벼락 맞은 그런 대박 꿈의 그 실제 상담 사례였는데요. 몇 해 전 봄에 상담했던 분이죠. 70년 그 경술생 여성분이었고요. 그 당시 그 미혼 독신 사업가였습니다. 첫날도 제가 느꼈지만은 그 아주 아름다운 얼굴인데도 왠지 그 한쪽에 뭔가 좀 그늘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인상을 가진 게 특징이었는데요. 그날도 의뢰의 그 상담을 여느 때처럼 그 사주를 바탕으로 하게 되었죠.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운 위주로 또 운세 예측을 해드렸습니다. 방문을 해서 그 상담을 받으신 후에 한 2주쯤 지난 어느 날 그 다시 사무실에 찾아온 그 여성은 전날 자신이 꾼 꿈을 좀 풀어달라고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저에게 말을 했는데요.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. 그 자신이 지하철에서 쫓기는 꿈을 꾸었고요. 그 지하철 안에는 그 탑승자, 이용자가 아주 붐빌 정도로 인파가 아주 많았고요. 또 그 지하철 안에서 그 한 남성이 자신을 계속 쫓아와서 자신은 계속 다른 칸으로 도망치듯이 이동했다는 것인데요. 쫓아온 남성은 그 머리를 길게 앞머리로 내렸기 때문에 눈빛이나 또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쫓기다 겨우 그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게 됐고요. 계속해서 자신을 뒤에서 금방이라도 쫓아올 것 같은 그 남자가 곧 붙잡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또 빨리 출구 쪽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인데요. 개찰구도 없고 아주 그 깊이가 꽤 있는 그런 지하에서 벗어나서 그 에스컬레이터가 도착한 곳은 역 밖의 광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때 자신은 자신이 도착해서 서 있는 그곳이 우리나라가 아니란 걸 그때 느꼈다는데요. 중국의 그 선양이라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 여성분은 그 중국에 그전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자신이 그 꿈에 중국의 어느 그 낯선 도시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명이 명시된 그런 선양이라는 곳에 있게 된 건지 아주 꿈에서도 의아스러웠다고 하는데요. 광장도 역시나 그 지하철 속에서처럼 인파가 아주 붐볐고 그때 중국의 공안 같은 두 제복을 입은 남자가 손에 그 서류철 같은 걸 끼고 자신 앞을 지나쳐 갔다는 거죠. 특색 있게 또 기억나는 것은 그 복장이 우리나라 그 헌병들 같은 그런 복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 단정하고 또 각이 잡히고 또 절도 있는 아마 그런 인상을 또 여성분이 꿈에서 받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갓을 맨 그 한국인 할아버지가 이 진달래색이니까 엷은 핑크색쯤 되겠죠. 그런 화사한 보자기에 뭔가를 좀 싸서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인데요. 꿈이지만은 그 보자기에 쌓여있던 것이 반듯한 좀 각이 진 어떤 상자나 혹은 박스처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 각진 무언가를 좀 싸고 있는 그런 보자기였다는 것이죠. 그 여성분이 저에게 말한 꿈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에서 이 여성분은 꿈을 깼고 깨자마자 왜 선양이지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그 도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하면서 꿈을 기억을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저에게 온 건데요. 꿈풀이를 해야 되는 저는 이 여성분이 말한 이 꿈의 내용에 등장하는 몇 개의 키워드를 생각해 봐야겠죠. 그때 제가 생각한 그 몇 개의 그 단어는 이런 것들이죠. 인파 많은 지하철, 눈을 머리로 가린 남자, 깊은 지하 공간에 또 지하철, 에스컬레이터, 쫓김, 선양, 광장, 또 헌병 차림의 공안, 또 할아버지 손에 그 핑크 보자기, 또 보자기 속에 뭔가는 모르지만은 어떤 각진 물건이 있는 그 보자기. 이런 것들이 대충 어림잡아 한 10개의 키워드가 나열이 되었는데요. 저 같은 경우 꿈풀이를 할 때 주로 세 가지를 고려해서 3대 3대 3의 비율로 의미부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꿈풀이를 마무리하는데요. 이 세 가지라는 것은 그 상담하는 사람의 그 당시의 운세, 그리고 프로이드나 그 융식의 그 꿈의 해석과 접근, 그리고 꿈 자체의 어떤 의미,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틀리든 맞든 그 꿈의 결론을 내리고 또 꿈풀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. 저는 이 여성분 운세에서 그 감지된 귀인의 도움과 또 수륙천금이라고 하는
손으로 천금을 만지게 되는 큰 금전 대바구니 예측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. 이것은 조만간 이 여성분이 큰 돈벼락을 맞는 그런 꿈으로 저는 꿈풀이를 해 주었습니다. 듣는 여성분은 반신반의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 그도 그럴 것이 꿈이지만은 계속 누군가에게 쫓겼고 또 그 공간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다른 나라의 그런 지하철이었고 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외국의 그 도시여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. 뭔가 좀 길몽보다는 흉몽에 가까울 거야 라고 충분히 그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. 이것은 제가 풀이하는 그 꿈풀이 방법으로는 대박 재물 꿈이었습니다. 제가 영상 서두에 이 여성분의 그 인상에서 뭔가 좀 화장으로도 다 지우지 못하는 어떤 그늘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이 여성분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사주팔자로 다 들여다 보이지 않았던 그 여성분의 그 그늘이 만들어진 그 사연을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사주의 대입으로는 초년에 크게 그 애군으로 침범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정도로 흐릿하게 그 상상이 되던 이 여성분의 그 초년의 일이 더 선명해진 것이죠. 40대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던 그 이유가 일부 될 수도 있는 그 여성분의 그 초년의 애군은 바로 제가 풀이하는 꿈풀이 방법으로는 소녀시대의 그 여성분이 겪은 엘리베이터 안에 성추행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 여성분에게 직접 화법으로 말하면 안 되죠. 그 여성분에게 힘든 그 과거 시간에 또 복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꿈풀이에서 이 부분을 좀 우회적으로 좀 돌려서 말을 해줬는데요.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또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지우고 잊고 또 용서하라고 말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. 제가 여기에서 말한 이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여성분 자신을 말하는 거였고요. 또 이 여성분은 그때 경험한 그런 수치스러운 그 일이 자신이 좀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자신의 과오로 자신을 좀 과하게 엄벌하고 있었던 것이죠. 스스로 말이죠. 저는 그 여성분이 충분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제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여성분의 그 자존감에 좀 누가 될까봐 더 이 부분은 세세하게 그 여성분에게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. 꿈에서 그 눈을 앞머리로 가린 그 남자의 등장은 바로 그녀가 소녀 시절 겪은 그 소녀에게 그 몹쓸 추행을 한 그 남자였고요. 꿈에는 눈을 가렸지만은 이 여성분은 그 눈길을 똑바로 기억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꿈에 등장하는 이 장치에서는 눈을 가린 모습으로 분장을 시키는 거죠. 이것은 결국 이 여성분의 심리적인 기제에서 작동하는 엄격한 그런 도덕적인 잣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표현인 거죠. 성인이 된 지금 같으면은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. 크게 내가 널 벌을 주고 너를 징벌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식의 표현도 들어있고요. 지하로부터 길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왔는데요. 길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이고 또 시각적인 그런 에스컬레이터에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데요. 하나는 그 남성 성을 상징하고요. 또 하나는 남성이 준 그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과 또 상처가 자신의 어떤 그림자처럼 인생을 아주 길게 따라다니는 지우지 못한 또 치유하지 못한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봐야죠.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 또 다른 시간으로 극적으로 또 연극의 어떤 막이 바뀌듯이 또 대전환이 되는 그런 시작이 바로 꿈에서 나타나는 이 광장입니다. 극적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이 꿈이 진행되다가 이 광장에 이르러서는 숨이 그제서야 턱 안도가 되면서 쉬어지는 거죠. 한 번도 안 가본 도시가 등장을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과거의 어떤 불행이 아무에게도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자신의 비밀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차용이 된 거라고 봐야죠. 이 여성분은 그 대학생일 때 진지한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요. 남자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원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남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그날의 어떤 수치와 또 남자로부터 받은 그 상처의 각인이 완전히 또 아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물론 그 남자의 대상은 엄연히 다르지만요. 이 내적인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부딪히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사랑을 키울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여성분의 그 나이는 40대였지만은 이 여성분의 그 사랑이 잘 진행이 되다가 멈춘 그 시점에
바로 이 여성분의 그 마음이 늘 머무르는 거죠. 마음은 아직도 그 캠퍼스에서 그 사랑을 아는 그 20대 그 나이에 머무른다는 거죠. 그리고 당연히 그 연애의 대상자도 바로 이 여성분이 그 사랑했던 젊은 청춘이었을 것이고요. 이때 이 여성분의 그 첫사랑이 바로 같은 대학의 그 ROTC 후보생이었다는 것이죠. 결국 그 광장 앞에 그 헌병 복장의 그 중국 공안은 이 여성분의 그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 동경하는 그 연애의 이성상이었던 것이죠. 그리고 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할아버지의 등장입니다. 큰 귀인을 암시하는데요. 보자기에 쌓인 그 각진 물건은 귀한 문서로 보시면 되겠죠. 헌병 차림의 이 공안 손에 들려진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가 좀 구체적인 어떤 확정 판결로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보자기의 색도 이런 경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. 밝고 화사한 그런 색일수록 아주 좋고요. 또 검은색 보자기라면 아주 안 좋은 것을 의미하니까요. 꿈풀이를 해준 후 한 달은 안 되었고 한 3주, 4주쯤 뒤에 이 여성분이 다시 찾아와서 자신이 아주 돈벼락, 아주 대박을 맞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는데요. 이 여성분은 남매였는데요. 오빠가 있었습니다. 소송을 몇 년째 아주 지루하게 공방을 벌이던 큰 사건이 있었고요. 당사자인 오빠는 그 자신의 여력만으로 그 대응과 준비가 힘들었다고 합니다. 또 이때 그 남매 우애가 남다르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거의 그 수발 들듯이 그 소송과 그 재판을 돕고 있었던 그런 시점인데요. 이때 그 최종적으로 이 재판에서 이긴 거죠. 공탁금만 뭐 기십억이 넘게 걸린 큰 사건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짐작이 되는데요. 오빠는 그 동생이 그동안 그 헌신적으로 모든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누구보다 또 잘 아니까요. 오빠 생각은 이랬습니다. 자신은 그 재판에서 이긴 것으로 충분히 그 명예가 회복이 되니까 또 여자를 혼자 살다 보면 나보다는 너한테 더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이 돈다발을 이 여성분에게 안겨준 거죠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이 여성분은 그 5년 연하의 그 독신 장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저는 이 여성분이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자유스러워진 것을 아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. 그녀는 자신을 그 옥죄고 있었던 그동안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강박증처럼 그 지키고 있던 그 자신에 대한 그 자책을 모두 아주 후를 털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. 자신의 탓이 아닌 일로 또 자신이 남은 그 미래의 소중한 시간이 더 이상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공감을 한 거죠. 이 여성분의 꿈에서 등장한 그 돈벼락의 상징들이 이 영상을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. 꿈은 그냥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. 또 그 해석을 잘 하다 보면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왜 선양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지?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. 이 신랑이나 또 오빠 이름에서 이니셜로 뭐 COC나 이응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. 제가 다른 사람 그 꿈풀이만 해줄 게 아니라 그 저 스스로 말이죠. 지나간 그 상담들은 후를 털고 지나가야 되는데 저도 좀 성격이 뭔가 좀 딱 해결이 안 되면 머릿속에 그것이 또 오래 머무르는 이런 것도 제 팔자인가 봅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행복한 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와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